반갑습니다. 파이썬에서 표 쉽게 만들기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에는 엑셀에서 하는 작업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트 만들기 기능을 파이썬에서 구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어떤 차트들을 만들어 볼지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로 많이 만드는 차트를 총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그 첫 번째, 막대형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막대형 그래프는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문제에서부터 봐온 아주 익숙한 그래프죠. 어떠한 데이터를 비교하거나 분포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편차를 볼 때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앞서 소개한 막대 그래프와 사용하는 목적이 거의 동일하지만 제 생각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성을 표현하기에는 막대 그래프보다는 꺾은 선 그래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산형 그래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래프를 가장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어떠한 두 가지 변수의 관계,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 점을 찍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좋은 것이고요. 분산형 그래프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린 결과로 X축 변수와 Y축 변수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확인할 뿐이죠. 이제 이 3가지 차트를 파이썬에서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 모듈을 들고 오고 이름이 조금 긴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차트화 시켜주는 고마운 모듈이 되겠는데요. 줄여서 PLT라고 주로 사용합니다.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PLT로 기능을 찾아보셔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쉬워서 허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막대형 그래프는 PLT의 바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X축 데이터, Y축 데이터를 차례로 써줍니다. 끝이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판다스 모듈에서 제공하는 플롯 기능을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PLT를 안 불러도 됩니다. 이 Y는 시리즈라는 자료형이 되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컬럼이 하나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분산형 그래프는 PLT의 scatter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관계를 알아보고 싶은 두 가지 변수인 x와 y를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이제 진짜 끝일지 더 있을지 실제 코딩을 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데이터 프레임은 네이버 주식에서 날짜별 코스피 가격 자료입니다. 날짜별로 체결가, 거래량, 거래대금 등이 있는 표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제가 긁어서 엑셀로 저장을 했고 이 엑셀에 있는 표를 제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먼저 불러오고 시작하겠습니다. 임포트 판다스를 PD로 들고 와주고요. PD의 리드 엑셀 그다음에 이 안에는 저 파일이 들어가 있는 주소와 파일 이름을 하면 되겠죠. temp3 xlsx 이렇게 하고 이것을 df라는 변수로 저장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표의 내용을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들고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막대형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날짜에 따라서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 이게 엑셀을 알려주는 그런 영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날짜와 체결가를 같이 긁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파이썬에도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PLT의 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PLT를 안 들고 왔네요. import matplot library의 pylab을 들고 와줍니다. 근데 이것을 PLT라는 별명으로 쓸 거고요.
PLT의 바에 XY를 할 건데요. X는 뭐가 되죠? X는 날짜, Y는 체결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df의 날짜라고 하면 이 X가 될 것 같고, df의 체결가라고 하면 Y가 됩니다. 지금 이 df 대괄호 안에다가 이런 컬럼을 넣는 것은 이 컬럼, 이 열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날짜와 체결가 컬럼을 쫙 선택을 해봤습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좋겠지만 여기서 엑셀에서 만든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게 잘 보이는데 이 파이썬에서 지금 처음 초기 상태로 그린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지 그것까지 해봐야 이걸 배우는 의미가 있겠죠. 이 그래프를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Y의 범위를 조정해서 이 엑셀의 차트처럼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 X의 인덱스 부분을 이렇게 좀 띄워서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알려드릴 때 PLT 바 이 기능만 알려드렸는데요. 나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엑셀에서도 그 차트를 그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건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이 Y축의 글자 크기, X축의 글자 크기, 제목의 글자 크기 등, 그리고 뭐 그리드를 넣고 그다음에 범위를 지정하고 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변수로 다 기능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일단 만들 수는 있다. PLT 바로. 그리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을 구글에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주로 쓰는 그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외워지겠지만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구글링을 통해서 기능을 찾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글로 가서 PLT라고 하고 PLT 바죠. 그리고 우리가 Y축의 범위이기 때문에 Y라고 하면은 여기 뒤에 레인지라고 있네요. Y 레인지라고 검색하고 이런 영어 사이트도 좋지만 한글 사이트가 보기 편하겠죠?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X 리미트, Y 리미트 라는 명령어가 있네요. 요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넣을 수가 있는데 네. plt.xlimit, ylimit도 똑같겠죠. ylimit을 요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넣는 것 같아요. 한번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plt ylim을 최소값을 여기 엑셀에서 만든 거랑 똑같이 가볼게요. 1940 그리고 최대는 208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런 글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PLT show라고 항상 마지막에 해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최종적으로 플로팅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끝에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안 넣어도 요 글자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프는 나오니까 빼고 싶으면 빼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넣는 게 좀 더 보기 좋으니까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1940부터 2080까지 범위가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명령어가 간단해서 외울 수는 있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하는 것이 좀 더 머리 공간을 덜 차지하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볼 것은 이 겹치는 것을 없애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차트 크기 자체를 이 X방향, 너비 방향으로 늘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PLT 바에서 사이즈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있는 걸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나왔는데요. 지금 plt.figure라고 하는데요. 피규어 안에 피그 사이즈 뭐 이런 튜플 형태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복사를 할 건데요.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 plt 피규어를 한 다음에 플롯을 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은 이 플롯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경우는 plt 바가 되겠죠. plt 바보다 앞에 나와야 됩니다. 뒤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plt 피규어 요거를 복사해 왔고요. 여기서 크기를 일단 12:3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요 겹쳐있던 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납작하니까 요거를 한 6 정도로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비율이 좀 갖춰진 상태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plt 피규어는 플로팅 하는 명령어보다 앞에 나와야 됩니다. 크기를 약간 틀을 정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뒤에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 plt 바가 그냥 우리가 아무 옵션 없이 그린 거랑 똑같이 그려졌고 새로운 틀을 12 곱하기 6으로 만들어서 y 리밋도 여기 안 먹고 요 뒤에다가 먹었죠. 1940부터 2080까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은 어떠한 그래프를 시작할 때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뒤에다가 내용을 적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에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PLT 바를 통해서 막대형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제 이 똑같은 자료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면은 요 가운데 점을 이은 그런 차트가 되겠죠. 말씀을 드렸던 대로 꺾은 선 그래프는 이 PLT 모듈을 들고 오지 않고도 판다스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플롯 괄호 이런 모양이 됐었는데요. 이 Y는 시리즈라는 자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컬럼이 하나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체결가를 기준으로 그렸었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df 체결가를 들고 오면 이런 그 체결가 컬럼 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들고 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앞에 인덱스까지 같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리즈라고 합니다. 타입으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 판다스에서 지원하는 시리즈라는 데이터형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df 체결가를 보면 이제 요거를 플롯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x축이 얘가 되고 y축이 요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0, 1, 2, 3, 4, 5가 될 거고 이 y축으로 이 체결가가 될 건데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plt show까지 하면은 요 밑에 글자가 사라지겠죠. 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 y축은 이제 됐는데 이 x축이 인덱스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만 바꿔서 다시 이거를 실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 인덱스를 선택해 줘야겠죠. 예전에 했던 것을 이제 계속 복습을 하면서 써먹어야 됩니다. df의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 인덱스 컬럼, 요 열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어떠한 값으로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날짜가 되겠죠. 그 날짜가 컬럼으로 있는 세로 열을 선택하는 것은 df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 df를 확인하면 요게 이렇게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다시 실행하게 되면 인덱스가 요 날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x축이 날짜로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은 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여기서 뭐 나머지 옵션을 바꾸고 싶다면 아까처럼 구글링을 통해서 df 플롯으로 한 다음에 그 뒤에 쓰고 싶은 옵션 기능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순서로 분산형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데이터를 어떤 거 쓸 건지 정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 시간에 따른 어떤 체결가, 추이를 보기 위해서 x축을 날짜, y축을 체결가로 했었는데요. 분산형 그래프는 어떠한 두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를 집어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여기서 봤을 때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두 개는 비례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그려서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lt의 scatter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x를 요 거래량 컬럼이 있는 줄을 다 선택하고 y를 거래 대금이 있는 컬럼을 다 선택하면 되겠죠. df 뒤에다가 컬럼을 넣어줍니다. 거래량 1000주 그리고 df 거래 대금 100만 이렇게 하면 되고요. plt show를 기본적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이렇게 분산형 그래프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엑셀에서는 어떻게 그려지나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봤을 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지금 Y축이 이게 지수 형태로 표현된 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이 X축, Y축이 레인지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산형 그래프를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기능이 추세선인데요. 추세선 추가 해가지고 뭐 지수 주로 선형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요 점들이 어떠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식으로도 적어주고 이런 상관함수를 상관 계수를 뽑아줍니다. 근데 제가 미리 찾아봤는데 요 파이썬에서 이런 추세선을 그리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남이 쓴 코드를 들고 오면은 되긴 하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plt scatter에서 추세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은 설명이 있는데 지금 코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numpy라는 또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들고 와서 요 커브 피팅을 해가지고 새로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T 모듈에서는 이렇게 그 추세선을 바로 그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필요하시면 이런 다른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려야 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으니 요걸 그대로 갖다 쓰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리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구글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을 다 마치겠고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제가 알려드린 기능은 판다스 모듈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많이 쓰이는 기능들을 알려드린 건데요. 실제로 이 판다스 모듈을 이용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을 써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구글링을 해서 기능을 찾거나 또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그 치트시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 기능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파이썬으로 표 쉽게 만들기 시리즈 대장정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엔 또 재미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